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찬수님께서는 범인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통화 내역을 좀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통화 내역을 뒤져보면 이 사람이 누구랑 교류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범인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뭐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전화 이 내역을 좀 빨리 뒤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텔님 지금도 열불 터지신다고요? 콩이님 이봉규 100년 징역 가차라고 하셨네요. 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요, 일단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공식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안정한 상태에는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수술을 요하는,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그런 상처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서 상처를 처리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일단 그런 생명의 위험한 상황을 현재는 넘겼고 수술이 잘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오후에 발표한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일단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고요. 수술의 내용은 혈관 재건술이라고 합니다. 혈관 재건술. 혈관이 손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원상태로 복구시켰다. 재건, 사라지거나 손상된 혈관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혈관이 손상이 돼서 다시 만든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특히 흉기에 찔린 상처가 목이었잖아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혈관이라는 것은 경정맥, 목에 지나가는 정맥입니다. 이 경정맥의 60%가 손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흉기가 경정맥을 찔러가지고 경정맥의 3분의 2 정도가 잘렸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3분의 1 정도 남아있었고 3분의 2는 잘려나갔었다는 얘기죠. 그 응급수술에서 그 혈관을 꼬매줬고 피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땜질을 해줬다는 겁니다. 야, 이게 제가 쉽게 얘기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수술이에요. 정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이고요. 무엇보다 출혈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정맥, 이 머리로 가는 혈관이잖아요. 머리에서 내려오는 혈관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 몸의 피 중에서 제일 신선한 피, 폐에서 걸러진, 폐에서 이게 그 유독가스를 걸러낸 가장 신선한 산소를 가득 담고 있는 피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이 두뇌입니다. 그래야지 뇌세포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사실 우리 인간의 이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식사 에너지, 열량의 절반 이상을 두뇌가 쓴다고 그래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두뇌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쓴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뭐가 생기겠어요? 이산화탄소가 생기거든요. 그 이산화탄소를 빨리빨리 배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로 피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가는 이걸 보고 경동맥이라고 그러고요. 자, 머리로 들어갔던 피가 다시 내려오는 걸 보고 경정맥이라고 그럽니다. 둘 다 경이에요. 여기서 경은 목경자입니다.
자, 우리가 목뼈를 경추라고 얘기하잖아요. 등뼈를 척추라고 하고요. 자, 경추. 자, 근데 경동맥과 경정맥은 나란히 있습니다. 경정맥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으면 바로 그 옆에 경동맥이 있어요. 결국 경정맥이 60%나 잘려나갈 정도였다면 자칫 경동맥의 손상이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 뻔했다는 거지. 만약 경동맥에 손상이 왔거나 경정맥이 그나마 3분의 1이라도 붙어 있었기에 망정이지, 붙어 있지 않고 완전히 절단이 됐었다면 이재명 대표의, 우리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이재명 대표 우리 오늘 밤에 못 볼지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찔한 순간이죠. 더군다나 119가 출동한 시간이 2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유튜브로 발을 동동동동 부르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지켜볼 뻔했어. 아찔해요. 자, 어쨌거나 현재 이런 혈관 재건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외부로 흘러나온 피도 많지만 이 체내에 고여있는 피는 더 많았다고 해요. 피가 체내에 고였게 되면은 혈전이 된다고 해요. 이게 피가 이렇게 뭉친다고, 이렇게. 표가 뭉쳐요. 일단 피가 뭉쳐가지고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이거는 추가 출혈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동시에 혈액순환을 막고 상처 부위가 덧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신체 장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정맥 재건술을 하게 되면은 혈전을 또 다 제거해 줘야 돼요. 이게 만만치 않은 수술이죠.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쉬운 수술 아니에요. 자, 일단 안정 상태가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제일 심했어. 1cm 상처 크기 1cm. 그 다음에 연합뉴스, 뉴시스 상처 크기 1.5cm 요렇게 보도를 했어요. 아, 정말 욕도 아까운 놈들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칼에 찔린 상처는요, 그 상처 크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화살 한번 보세요. 화살을 이렇게 평 쏴. 화살에 맞은 상처 커요? 작아요? 구멍 요만해. 그죠? 근데 그 화살 맞아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깊숙이 푹 찌르고 지나가가지고 사람 장기 손상을, 그래서 장기에 손상이 되면 피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피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에서 뇌출혈이라 그러죠. 뇌출혈이 생긴다니까. 그러면은 자칫 엄청난 결과,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속으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제법 있어요. 이 경정맥 같은 경우에 겉으로 피가 많이 안 나온다고 여기 대충 이렇게 붙여놓고 활동 그냥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경정맥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피 압력 때문에 혈관이 찢어지는 수도 있어요. 엄청 위험한 상황이야. 그런데 1cm 밖에 상처가 안 되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이재명 엄살 부려, 이딴 식으로 보도를 했다고. 누가? 동아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정말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그래도 됩니까? 그리고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남자 새끼들은 군대도 안 갔다 왔나? 군대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그거잖아. 칼에 찔린 상처가 어떻다라는 것쯤은 군대에서 총검술 배웠으면 다 배우는 거 아니야? 야, 근데 기사를 그따구로 썼어? 진짜 이건 무식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아니면 사악한 건지, 야, 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즉각 지혈을 했기 때문에 출혈이 외부로 과다 출혈이 되는 것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경정맥이 절단됐기 때문에 내부 출혈을 막지는 못했어요. 이 경정맥 손상으로 인한 내부 출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 예, 혈관을 막아야 돼. 혈관을 떼워야 된다고. 집어야 돼. 근데 그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어? 못하죠. 자칫하면 이 상태에서 사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사람이 사망할 수 있어요. 목 찔리면. 근데 사건 현장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예, 이 범인이 되게 흉측하게 흉기를 휘두르죠. 마치 정말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내가 오늘 이재명 죽이러 왔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이 그런 모습 아니었던가요?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이재명 대표 피습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어떤 분은 퍽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예, 퍽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대검 외에 대검이 아닌데 그렇게 퍽 소리가 나는 거 처음 들었어요. 영상 틀지 말라고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럼 그 영상 말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어떤지 설명하는 우리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설명부터 그 내용을 일단 좀 보시죠. 예, 그 보고 계속 말씀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 인근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대표님 상태와 관련해서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당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료진들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추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안 들립니다. 한 번만 더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인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표님의 상태와 관련해서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당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진 의견이 나오는 대로 추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지금 치료 중이신 상황이어서 네, 지금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진 의견을 들은 이후에 브리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된 흉기가 과도라고 하는데 확인이 됐나요? 과도 아니고 헤칼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사진이 인터넷에 돌고 있죠. 예. 과도하고 헤칼하고 사이즈. 경찰 경호에 대한 이야기. 네. 권칠승 원내 수석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잠시 거론된 게 흉기가 뭐였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근데 흉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이요. 그러니까 상처의 외형이 너무 그렇게 크지 않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경정맥을 절단을 했었다라는 거는 글쎄 찌르는 사람이 급소를 정확하게 보고 찔렀다는 얘기도 되지만 칼이 그만큼 날카롭고 그러니까 범행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구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거를 가지고 지금 한 거냐, 흉기가 뭐였느냐, 종류가 뭐였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흉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과도였다 그러던데 과도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질문한 기자가 상당히 의도가 좀 빼딱해 보여요. 과도라고 들면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 칼 중에서도 그닥 위험하지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식칼이니 과도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종의 그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사시미 칼이 돼버리면 얘기가 틀려지죠. 따라서 흉기가 과도다. 흉기가 과도라면서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흉기가 어떻게 아니 그놈 눈가리는 뭐 어떤 눈가리인데 그게 과도로 보이냐고요. 자, 흉기 크기는요 총 18cm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흉기의 크기는 총 18cm. 그런데 그 중에서 칼날의 크기가 약 10cm였다고 합니다. 그죠? 칼날의 크기만 10cm. 15cm 정도 됐다라고 해요. 조금씩 얘기가 틀리긴 합니다만 총 길이 흉기의 전체 크기는 18cm고 칼날의 길이에 대해서는 15cm라는 말도 있고 10cm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총 길이가 18cm인데 칼날의 길이가 15cm면은 실제로 손잡이 부분은 5cm밖에 그렇죠. 3cm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칼을 손잡이를 쥐려면요 적어도 10cm 정도는 나와줘야지 칼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제가 보니까 흉기의 크기가 18cm인데 칼날의 크기와 손잡이의 크기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결국에 제가 볼 때는 흉기의 크기는 총 18cm, 이 중에서 칼날의 크기는 9에서 10cm 정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양도 보셨습니다만 칼날의 몸체가 날렵해요. 보통 우리가 칼을 쓰면 어떻게 그립니까? 칼을 그리면은요, 예, 요렇게 그리죠. 아이고, 예. 이거 참 이상하네. 예. 좀 가운데가 불룩하게 그리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쟁에서 쓰는 칼은 어떻게 씁니까? 예, 길쭉하게 이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범인이 썼던 칼은 작지만은 대단히 가늘고 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몸체가 날렵하고 좀 길죠. 뭉툭하게 생긴, 둥그스름하게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도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날카롭죠. 근데 일부에서는 사시미 칼이다라는 얘기인데 회칼로 보기에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칼은요 조금 커요. 대검 정도로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작죠. 이거는 보통 제가 볼 땐 그래요. 발골용 칼이라 해요. 발골.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푸주간이나 정육점에서 고기를 그 뼈에서 분리해낼 때 그때 쓰는 칼을 발골용 칼이라고 그러는데 그 발골용 칼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 뼈칼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예. 자, 여튼 제가 볼 때는 사시미 칼보다는 이 발골용 칼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 진짜 무섭죠. 진짜 무섭죠. 응급조치가 제대로 안 됐으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응급처치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일단 내부 출혈은 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외부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막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출혈이 얼마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상처 크기도 작고 말이야 요 딴소리를 찍찍 갈겼다고 하는데 예. 참 어처구니가 없네. 승질이 날라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경정맥이 절단해서 피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뇌 혈류가 줍니다. 그렇죠. 혈관이
찢어졌는데 그럼 뇌혈류가 줄지. 뇌혈류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요. 호흡을 못하는 수도 생깁니다. 뇌혈류가 줄면은 당장 어지럽고 판단력이 안 서요. 자, 이 상황에서 재빠르게 범인을 제압을 하고 동시에 지혈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삼영 전 총경이었습니다. 유삼영 전 총경. 민주당의 영입인재 3호죠. 3호 유상영 전 총경이 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잘 했다고 합니다. 119가 출동하는데 20분 넘게 소요돼 가지고 정말 위급했었는데 그 위급한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이 유삼영 총경이 잘 대처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 영상을 좀 봤는데 제압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제압을 할 때 피해자에서 이 가해자 공격하는 사람을 빨리 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빨리 떼내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기를 빼앗거나 아니면 무기를 휘두를 수 없도록 이렇게 확 껴안아야 돼요. 그 껴안은 사람이 유삼영이더라니까. 그리고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여러 명이 와가지고 제압을 하죠.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유삼영 총경이 다시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혈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살인미수가 적용이 될 거예요. 일단 본인이, 이 범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적용이 됩니다. 살인미수는요, 이것도 적어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요. 근데 매우 좀 죄질이 불량하잖아요. 죄질이 불량하고 특별하게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정치적으로 보기 싫다는 이유로 가해를 했기 때문에 이 민주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범죄에 속합니다. 적어도 10년형 이상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거나 참 잘 뽑았죠.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유삼영 총경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밤이 정말 아찔합니다. 우리 진짜 눈물로 이 밤을 지샐 뻔했어요. 소름이 확 끼치네요.